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의회가 나서 강제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도교육청은 예산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제난에 연탄 한 장도 아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철 높은 난방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내과를 전공하려는 의사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도내 대학병원들은 모집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찬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전역에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들었습니다. 맹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해안가에는 눈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 퇴근길 직장인들이 몸을 움츠린 채 종종 걸음을 치며 버스를 기다립니다. 따뜻한 포장마차에는 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교복만 입기엔 추워가지고 핫팩도 하고 외투도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목도리도 돌돌 내고 왔거든요. 전라북도 지방은 어제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수은주를 떨어뜨린 것인데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로 도내 전역이 영하의 맹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어제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려 내일까지 최대 5cm가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오겠고 오늘 밤부터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져 모레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강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보건당국은 추위와 함께 유행하는 A형 독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정읍 AI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시국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보다 국가적 적폐 해소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정읍시 AI 상황실과 방역 초소를 찾아 관계 당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논란이 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적폐를 없애는 데 집중할 때라며 개헌은 다음 정부 초기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 주민들에게 다가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을 어느 지역보다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어려운 삶의 해결을 위해서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에는 손학규 전 의원이 전주대에서 부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빨라진 대선 시기에 맞춰 대선 주자들의 전북 방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효입니다. 김제시 공덕면 오리 사육 농장에서 또다시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공덕 오리 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AI로 판정돼 사육 중인 오리 4만 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의심 신고나 출하 전 검사를 통해 16개 농장에서 AI가 확진됐으며 32개 농장 49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살처분 처리 비용의 일부를 가금을 입식시킨 대기업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제 김제시 방문해서 살처분 인력 동원 비용을 시군이 책임지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닭고기 업체에게 살처분 비용의 30% 이상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를 입식시킨 닭고기 기업에게도 살처분의 책임을 물어야 밀식 대량 사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힘들다고 하죠. 이 높은 난방비 때문인데요.
그나마 싼 연탄마저 올해는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600원가량 하는 이 연탄 한 장이 아쉬운 이웃들이 적지 않은데요. 연말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는 기획보도. 첫 소식은 김아연 기자가 전합니다. 30년 된 낡은 집의 입구를 따라 들어가자 햇볕조차 들지 않는 쪽방이 나옵니다. 2평이 채 안 되는 이곳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61살 송기춘 씨와 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공을 들어 다니고 폐품 들고 다니고 밤에도 들고 다니고 그래도 못 먹어요. 오래전 전기까지 끊겨 양초로 불을 밝혀야 하는 방. 창문 틈새를 막아봐도 천장과 벽 사이로 매섭게 찬 기운이 스며들어옵니다. 어떤 게 힘드세요, 겨울 되면? 추워. 많이 추워. 이 벽이 다 습게 들어와, 불 안 때문에. 이 낡은 집에 온기를 더해주는 건 연탄. 하지만 올해는 연탄값이 600원으로 100원가량 올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혼자 사는 87살 유양래 씨에게도 한 장에 600원 하는 연탄이 겨울을 버티는 생명줄입니다. 기름 보일러나 그런 걸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아이고, 바꾸면 좋지만은 그것을 해년마다 어찌게 돼요. 이 연탄은 공짜로 주시거든요. 젊을 적 안 해본 일 없이 홀로 5자녀를 키운 유할머니. 90도로 굽어버린 허리가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약값에 겨울철 난방비까지 여전히 폐품 수거 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 집에 연탄 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살펴주는 사람들. 연탄도 연탄이지만 이들이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이 겨울을 버티게 하는 큰 힘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이 고마운 마음을 어찌게 다 거시게요. 고맙지요. 참 이렇게 도와준 게. 도내에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세대는 10,000여 가구. 불황의 그늘에 그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난방비를 댈 수 없는 빈곤층은 7,000여 가구. 연탄재를 버리는 일조차 쉽지 않은 고령층은 아예 난방을 포기한 채 겨울을 나거나 외상으로 연탄을 떼고 봄에 갚아나가기도 합니다. 긴 겨울을 가장 싸게 날 수 있다는 연탄. 하지만 그조차 쉽지 않은 이들은 다가올 한파가 두렵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공소장 기각으로 유무죄를 가리지 못했던 김생기 정읍시장이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김 시장의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이 문제 삼은 공소장을 변경해 1심부터 다시 재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시장은 올해 초 모임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표명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주 공소장 내용이 잘못됐다며 기각했습니다. 도의회는 올해 강제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의회가 의결한 누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762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았고 의회는 현장의 피해를 고려해 가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통과된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2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회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수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올해 예산을 지급받은 어린이집에는 당장 피해가 없지만 답답해진 것은 전라북도입니다. 이미 어린이집들에 지원한 188억 원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역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집행하면 교육부가 주기로 했던
145억 원의 목적 예비비도 받을 수가 없고 도의회가 삭감한 757억 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도 내년 추경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라북도와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사의 판단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나 교육감의 출석은 이례적이고 실국장들의 답변이 더 구체적일 수 있어 과태료는 다소 감정적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내과죠. 그런데 최근 이 내과를 전공하려는 의사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내 대학병원들은 모집 정원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광대병원이 필요로 하는 내년도 신입 내과 전공의 정원은 6명. 모집에 나섰지만 원서를 낸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과 인기가 예전 같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걱정스러운 일이긴 한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차질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과 전공의 미달은 비단 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9명을 뽑는 전북대병원은 절반도 안 되는 4명만이 지원했고 예수병원도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국 50여 개 병원 가운데 지원이 미달된 곳은 6곳인데 이 중 절반인 3곳이 전북에 있는 겁니다. 정부는 내과를 위해 전공의 수련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경력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는 데다 폐업률이 50%에 달하는 개업의의 경영난도 한몫했습니다. 의료업계는 전공의 감소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과 수련의에 대한 근로 조건이나 수련 과정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들은 추가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의 특정 분야 기피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아닌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 공사를 앞두고 분양가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초 우미건설이 제출한 1,120세대를 짓는 A1 구역 사업 계획을 승인했으며 착공은 지난달 승인한 1,128세대 A2 구역과 함께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전주 팔복동에 신혼부부나 노인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전주시와 LH는 팔복동 산단 내 13,000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4,5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시는 경제통상진흥원 인근 57,000제곱미터의 땅을 상업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기부 체납받아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완주군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의 주민 홍보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청국장의 아토피 저감 효과가 검증돼 순창군이 상품화를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내년 2월 20일 본격 시행됩니다. 완주군은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별 노선도와 환승 체계에 대한 홍보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완주군 내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노선 신설과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 시간대에는 전주까지 직동 운행을 확대하였고 이번 노선 개편안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청국장이 아토피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창군은 항아토피 효과가 검증된 청국장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상품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리적 표시 등록 등을 통해 글로벌 식품으로 육성시킬 방침입니다. 순창 청국장이 아토피 저감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기능성 식품 인증과 상품화에 주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안군은 지상 2층에
16실 규모로 중증 장애인들의 재활 상담실, 집단 활동, 공동 생활 등이 가능한 주거복지 시설을 완공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가 저탄소 생활 실천 전북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한 평가에서 남원시는 탄소 포인트제와 녹색 아파트 확대, 환경 체험 부스 운영, 학교 에너지 교육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전략 운동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올 한 해 나눔 모범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익산 지역에서는 올 들어 시민들의 참여로 저소득층 생계비와 장학금 7억 7천여만 원, 행복 나눔으로 매달 700여 가구와 시설 등에는 7억 2천여만 원을 연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올해 전북의 위상을 높인 체육인들이 결정됐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6개를 딴 진안군청 역도팀과 이이려고 탁구팀 등을 대상으로 뽑는 등 7개 부문의 수상자 100명을 선정했습니다. 전북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구급대원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임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7월 완주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구급차에 실려가던 중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폭행당한 사건은 올해만 도내에서 8건에 이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송년 국악 큰 잔치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판소리와 캐롤 등 풍성한 송년음악회를 갖습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박지훈 지휘자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파티를 엽니다. 대사 없이 춤과 노래만으로 무대를 꾸미는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아쿠아가 오늘 완주 문예회관에서 열립니다. 근대 전북 120년사를 돌아보는 전북 이주갑 특별전이 오늘부터 전주 역사박물관에 마련됩니다. 김제시는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고3 수험생을 위한 진로 콘서트를 갖습니다. 이종범 야구 해설가 초청 특강이 오늘 전주 MBC 공개홀에서 최고를 향한 도전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완주군은 내일 지역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5월 개막하는 피파 U20 월드컵 대회를 함께 치를 자원봉사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무주 산골 영화제가 5번째 영화 소풍을 함께할 스태프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찬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이며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